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테크노마트 아시죠? 구이구 광진동 동서울터미널 앞에 있는 전자상가였죠, 옛날에. 거기 한번 다 가보셨을 텐데, 거기 있는 상가가 3.4제곱미터입니다. 딱 한 평입니다. 환가 포기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채무자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채무자인데 그 채무자를 위해서 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 채무자가, 원래 채무자는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근데 뭐 담보가 자기가 없거나 아니면 미약할 때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죠. 그 끌어들이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채무자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책임은 지죠. 자기 재산을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책임은 집니다. 근데 이때 채무자가 이제 뭔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남았을 때 자기 이제 신용대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물상보증인한테만 돈을 먼저 갚은 게 편파행위가 아닌가. 물론 이제 경제적 위기에 닥쳤을 때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편파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근저당권을 변제하는 행위도 그 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는 않죠. 판례상. 마찬가지로 타인의 그 근저당권을 먼저 갚는 행위가 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본지행위도 아니죠. 언젠가는 나중에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채무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2005년부터 11년 계속 번동 월계동 그쪽 동네에 살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무상거주를 하고 있어요. 배우자 전처의 오빠의 소유.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오빠하고는 동창 같아요. 근데 이제 동창의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교회 집사의 주거지에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고, 94년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어디 상가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했습니다. 자영업자죠.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7월 26일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입니다. 지급불능식은 2017년 그때입니다. 94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점포를 얻어 땡땡전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뇌경색증이 이제 서서히 왔어요.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대출을 사용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 못하겠죠. 개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2014년 5월 2일 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없고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아들은 이제 회사원이 있는데 전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1억이에요. 그 3천만 원 미납임료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미납임료고 개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재산은 광진구 구이동 테크노마트에 상가에 몇 층 몇 호에 거기 이렇게 다 호수가 있어요. 3.4제곱미터 딱 한 평이죠. 한 평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평으로 구역된 건 아니고 바닥을 예전에 일반인들한테 이 상가관리위원회나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분양을 할 때 한 평, 두 평, 한 구자라 그러죠. 한 구자 얼마, 3천 투자하면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돌려드립니다. 자기네가 이제 월세, 세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포를 세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구자면 10평을 세놔서 내가 10평 정도의 뭐 컴퓨터 점을 하고 싶다 하면 10평 얻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뭐 3평이면 되겠다 3평 얻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한 100평 얻어야 돼, 대형 매장이 필요하다 100평. 그렇게 해서 이제 구획을 자르는 거죠. 자유자재로 잘려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다 윈윈이죠. 다 잘 되면 임대인도 개별적인 임차인도 개별적인 임대인하고 이렇게 트러블 안 생기고, 회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입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도 자기가 직접 세입자를 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죠. 공실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실 좋은 시스템이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분양할 때 좀 너무 뻥을 치는 거죠. 좀 과분양, 오바를 많이 하죠. 뭐 월세 얼마 부장. 나중에 보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죠. 여기 경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월세는커녕 월세는 못 받습니다. 월세는커녕 그냥 누구한테 당신 내 한 평 공짜로 쓰시오. 대신 관리비만 안 나오게 해. 관리비만 이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냥 사실은 임대가 아니라 무상대차나 마찬가지죠. 사용대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는 100에서 300만 원 된다는데, 이게 참 뭐 이거는 어떻게 누가 다 매집을 해서 아예 통건물로 하기 전에는 참 테크노마트 형 과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게 유행했을 때 했던 상가들은 참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사실 과거에는 보니까 이제 강남구에 있는 도곡동에 있는 진달래 아파트, 이게 도곡 렉슬인가요? 재건축해서 이름이 변했죠. 이거 34.9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전이에요. 지금 팔았으면 돈 됐겠지만 결국 돈은 못 버는 거죠. 왜? 움켜쥐고 있다가 9억 8,500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분담금 내고 국민은행 담보대출 내고 쥐뿔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천암 6,500만 원 갚고, 이거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돈 벌었겠죠. 이게 지금 한 30억 40억 갈 거예요. 지금 요 평수가 뭐 한 40평 50평으로 분양받았으면 뭐 25억 30억 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때 이거를 어려워서 넘기고 바로 이혼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재건축 투자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뇌경색 투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사실은 전처가 뭐 이거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수십 년 살아온 어떤 의리로서, 정리로서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채무자는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처음에 나왔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이걸 다 이제 조사를 했죠. 요양병원에 있어서 뭐 거의 못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도곡동 이 아파트 매각 대금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9억 8,500 분담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신한캐피탈 담보대출 상환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다만 이제 천암에 대한 개인채권 6,500만 원을 상환한 것이 그 당시에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 편파행위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만 천암도 보니까 이제 장애인입니다. 천암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거예요. 일종의 물상보증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천암이 그냥 신용대출로 빌려줬다. 그쵸? 그러면 신용대출이면 평파행위가 명백하죠. 근데 천암은 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채무자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나 천암에게 변제하지 않았더라면 유일한 재산이 거주 아파트가 경매를 당하는 등 소유권이 잃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이사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쵸? 근저당 권을 갚았으니까 사회이사는 없었다고 이제 봅니다.
아울러 처남은 장애인으로서 현재까지 병원에 투병 중으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하는데 물상 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받을 당시에 뭐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죠. 자기는 당연히 이걸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좀 더 뭐 나중에 제가 이런 거 할 기회가 있으면 더 뭐 정밀하게 판례라든가 이런 거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법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마트. 이건 답이 없습니다. 대법원 회생자산 매각 사이트에서도 이건 안 팔려요. 부동산도 뭐 이거 다 그냥 재단 채권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400만 원 이상 받을 필요도 못 받죠. 결국은 이거는 테크노마트는 이제 환급 포기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내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의 대명사입니다. 남부터미널 뭐 국제센터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테크노마트 상가 환가 포기한 사안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변제가 편파행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